네, 안녕하세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학섭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사회안전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시각지능 핵심 기술 소개입니다. 주제가 엄청 어렵고 심각할 것 같아서 사실 저도 좀 걱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해하기 쉽고 재밌는 예시를 바탕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네,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오징어 게임입니다. 물론 지금 청중 중에 초등학생들이 있다면 못 보셨겠지만 현재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고 저도 무척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사회안전 플랫폼을 이야기하려다가 왜 오징어 게임을 이야기하냐라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이 술래 인형, 하나의 로봇이죠. 이 로봇의 움직임이 오히려 저에게는 조금 더 흥미롭게 다가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로봇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다양한 시각지능 기술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게임 내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한 신원 등록 시스템, 그리고 이 로봇이 사람들을 감지하고 얼굴을 인식하고 움직임, 행동 인식을 하고 또 동선도 추적하고,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사람의 상태를 인식하거나 긴장감, 예측을 하는 기술들, 이런 것 모두가 시각지능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지능 기술을 실제로 많이 연구하고 있고요. 이제 어떻게 이러한 시각지능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경우 사람은 뇌가 있죠. 그리고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학교, 또 운동하거나 유치원, 아니면 회사, SNS 이런 곳에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학습하게 되고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이 만약에 고양이 사진을 보게 되면 아, 이거 고양이구나 라고 단박에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사람의 인식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시각지능의 인식, 즉 컴퓨터, 로봇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냐. 사실 인공지능이 다리가 없잖아요. 물론 로봇을 가지고 개발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경험을 시각지능, 즉 컴퓨터에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한마디로 로봇을 경험하게 시켜줄 수 있는 것, 그것을 이제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사람의 시각, 지능, 즉 지능, 뇌를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아까 앞서 발표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인간의 신경망을 모사한 뉴럴 네트워크, 인공지능 네트워크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학습한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한다라는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빅데이터, 즉 경험, 그리고 인공지능 네트워크, 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학습된 인공지능 모델, 색깔이 좀 바뀌었죠. 다양한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학습이 된 인공지능 모델에 만약에 다양한 우리가 보지 못했었던 빅데이터 내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고양이의 다양한 사진을 학습된 모델에게 테스트를 해본다면 모델은 사람과는 좀 다르죠. 확률적인 결과를 뵙게 됩니다. 이 고양이를 보면 90%의 확률로는 고양이다. 8%의 확률로는 호랑이다. 이런 식으로 확률적인 결과를 내뱉게 되고, 사람들은 여기서 90% 이상이 고양이라고 하니 이 인공지능 모델은, 이 시각지능은 이것을 고양이로 판단하고 있구나 라는 식으로 이런 시각지능 모델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시각지능 모델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사회안전 플랫폼 구축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도대체 사회안전 플랫폼 구축을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경찰청 2020년도의 통계 자료를 보면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실종 아동, 그리고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의 한 해 실종 건수가 약 4만여 건이 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실종이 된 직후에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그 시간 동안에 실종 아동을 찾아내서 혹은 실종된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지자체에서는 이런 식의 관제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서 이런 식의 CCTV 관제 센터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상주에서 이렇게 CCTV를 바라보게 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계속적으로 시간을 써야 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많은 인적, 시간적, 공간적 굉장히 많은 소모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빨리빨리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조금 시간이 지연되는 현상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시각지능 기술이 여기에 접목이 돼서 조금 더 지능화된 관제센터를 만드는 것이 사회안전 플랫폼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회안전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시각지능 핵심 기술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기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보다는 다양한 기술 소개를 하는 것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행자를 검출하고 추적하는 기술이 있겠죠.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사람이 지나갈 때 빨간색 박스로 사람을 찾게 되고요. 그 밑에 있는 숫자들은 이제 그 사람의 아이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카메라에서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의 카메라에서 추적되고 있는 것을 보행자 재식별 및 동선 추적 예측, 동선 예측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다수의 카메라에서 한 사람을 쫓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모니터에 들어오는 게 검출된 사람이고 오른쪽 지도에서 어떤 우리가 특정한 사람의 동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동선 추적 결과를 앞서 말씀드린 지능형 관제 시스템, 그 관제 시스템에 적용한다면 저희가 원하는 사람을 보다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 얼굴 인식 기술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이미 기 등록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누구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지능형 관제에서 그 사회 안전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빠른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비디오 요약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 두 영상의 경우에는 실제 현재 지나고 있는 리얼타임의 영상이고요. 밑에 영상은 해당 영상을 이벤트 위주, 사람이 언제 등장했는지 재조합해서 요약한 영상입니다. 한마디로 1시간짜리 영상을 10분 혹은 5분 이내로 저런 식으로 줄여서 어느 시간에 이 사람이 나타나는지 표현해 줄 수 있는 비디오 요약 기술도 시각지능 핵심 기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미 지금 이 결과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개발된 기술 아니냐, 이미 개발이 잘 된 것 같잖아요. 그리고 지능형 관제 시스템에 이미 적용이 많이 됐을 것 같다, 영화처럼. 사실 CSI나 이런 영화를 보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실제 환경에 저러한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데에는 다양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굉장히 다수가 이렇게 겹치게 되는 현상들, 그리고 다수가 등장하는 현상들, 잠시만요, 다시. 그리고 가려지는 현상들, 그리고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두워서 사람들이 잘 잡히지 않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서는 앞선 알고리즘, 앞선 기술들이 잘 동작을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앞선 얼굴 인식 결과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CCTV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이 거리에 따라서 굉장히 작게 크롭되는 걸 보이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찍힌 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얼굴 인식을 할 거고 어떻게 보행자 추적을 할 거고 어떻게 실종 아동을 잘 찾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실환경 문제가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각지능 기술의 실제 적용을 위한 한계 극복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그리고 특히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실 거예요. 처음에 저희가 이런 식의 연구, CCTV를 가지고 연구를 한다고 했었을 때 개인정보 이슈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빅브라더 아니냐라는 식으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다. 근데 저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에 준수하지 않으면 연구나 데이터베이스를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고 모두 개인정보를 받은 사람에 대한 연기자를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고 있고요. 또한 정보 보안, 또 이런 데이터를 잘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 정보 보안에 대한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진행을 한 것 같네요. 네, 저는 그래서 키스트 인공지능연구단 시각지능연구팀에서 이러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제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저희 시각지능 기반 신호적인 기술이나 인공지능, 시각지능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